야, 이 스피커의 세계는 참 무궁무진해요. 지난 1999년인가 2000년쯤에 제 대학생 때인데 그때 학교에서 애플 파워맥, 인텔 맥 이전이죠. 교내에서 홍보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봤던 스피커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들 야, 뭐 스피커를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애플이 매킨토시를 만들었는데 소리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애플에서 하만 카돈에 의뢰를 해서 저음역대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우퍼, 단순히 하만 카돈에서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전반적인 디자인은 그 당시에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죠. 조나단, 그 사람 이름 뭐더라? 조나단 전반적인 디자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의 컨셉이 딱 애플스럽죠, 사실. 그때 사운드 스틱이 원이라고 보면은 지금 꾸준히 버전업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사운드 스틱 5가 나왔습니다. 기능적으로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만카돈 오라 스튜디오에 대한 리뷰를 올릴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예전에 오라는 단순히 블루투스 스피커였어요. 물론 억스 연결은 됐지만은 전반적으로 뭐 블루투스 정도만 듣는 스피커였는데 오라 스튜디오 5가 나오면서 플랫폼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앱에서 컨트롤이 가능해졌다.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와이파이 모델이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도 쓸 수 있게 바뀌었는데 오라 스튜디오가 현대적인 플랫폼으로 바뀐 것처럼 옛날 사운드 스틱 4 같은 경우에는 얘도 진짜 블루투스 스피커야. 그냥 유선 억스를 하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였는데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HDMI 버전입니다. TV와 HDMI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와이파이 스트리밍 모델이 별도로 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스피커 시장도 단순 블루투스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음원 소스를 들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일단 컨셉이 중요합니다. 자, 오라 스튜디오랑 얘랑 뭐가 다르냐. 사실 이런 형태 스피커는 얘가 먼저예요. 원조. 스틱이 옆에 스피커가 별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운드 스틱스예요. 이게 스틱이에요. 스틱 두 개니까 스틱스.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스테레오 이미지는 확실히 스테레오 위치에 쫙 벌려져서 스피커가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오라 스튜디오는 뭐냐면은 당연히 이게 좋은 건 맞는데 좀 간단하게 쓰는 방법 없을까 생각해서 이 스피커들을 전부 다 여기다가 내장을 시켜버린 거죠. 쉽게 세팅하고 옮겨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정말 스테레오 음원감, 공간감을 느끼기에는 이게 최고라는 거죠. 알게 모르게는 아니다. 많은 분들이 사운드 스틱 4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매량이 어마어마해요. 국내에서도. 스틱 5가 나오면서 뭐가 바뀌었냐. 일단은 외관적인 거를 보면은 조명이 바뀌었다. 얘는 조명이 가운데 여기 하얀 불 이게 끝이에요. 스피커 볼륨에 따라서 따따따따따따 스틱 5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껐다 켰다를 할 수가 있는데 플랫폼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앱에서 이제 컨트롤이 가능해요. 단순히 뭐 불빛만 색깔만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아닙니다. 옛날 4까지의 최대 단점이 뭐였냐면은 최대 장점은 당연히 어마어마한 우퍼, 그 우퍼가 또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우퍼의 음량 조절이 별도로 안 됩니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세팅 그대로 음원을 계속 플레이 해버려야 돼요. 물론 음악 플레이어 안에서 뭐 베이스를 좀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소리를 들어보면은 음상이 좀 이렇게 뒤틀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컬이 가운데 들려야 되는데 막 이렇게 흐트러지게 막 들리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건이 많은 이런 방에서 들을 땐 괜찮아요. 왜냐면은 저음이 이렇게 반사가 크게 안 돼서 그나마 밸런스가 괜찮은데 거실에서 바닥에 놓고 들어보면은 저음이 너무 센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정도의 저음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울리거든요, 방 안이. 자, 드디어 이제 이 앱에서 컨트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EQ가 들어갔습니다. 울림이 있는 거실을 세팅할 때는 저음을 좀 내리는 게 공동주택에서는 맞아요. 우퍼의 크기는 거의 똑같습니다. 디자인이 좀 바뀐 건 있는데 새틀라이트 스피커가 많이 바뀌었어요. 4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게 4개가 들어있습니다. 중고역대를 동시에 담당하는 유닛이 4개씩 들어있는데 5로 넘어오면서 미드레인지가 3개가 있고 트위터가 별도로 위에 이렇게 고역대가 확실히 좀 뚜렷하게 나오는 소리더라고요. 스타킹 메쉬 같은 재질로 살짝 덮여 있는데 그런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플라스틱 받침대였어요. 그런데 유광 마감이 좀 들어갔고요. 그리고 컨트롤부가 앞면에 뭐 볼륨 뒤에 전원 버튼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버튼이 싹 다 사라지고 스피커 한쪽에 여기에 버튼으로 바뀌었습니다. 볼륨 버튼, 그리고 블루투스 잡는 버튼, 조명, 껐다 켰다 하는 버튼. 스피커의 연결을 RCA 케이블로 이렇게 했어요.
디자인이 끝내줍니다. 곡면으로 싹 이렇게 본체와 딱 만나게 돼 있어요. 파워 전원선까지 그렇게 잘 돼 있어요. 반면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4만큼의 뭔가 본체와의 일체감은 조금 덜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델은 HDMI 모델이기 때문에 HDMI 포트가 하나 있고 3.5mm 아날로그 억스 입력이 하나 있고요. USB 포트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미국 버전만 USB 포트에서 음원 파일 플레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우퍼 사이즈는 우퍼 사이즈 그대로네. 내부적인 앰프 출력이 좀 올라갔겠죠. 그런데 얘도 이미 엄청 커요. 거실에서 막 풍악을 울려라 뭐 이런 수준 아니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얘는 스피커 연결이 RCA 형식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USB-C 타입으로 보입니다.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컨트롤 버튼을 스피커 한쪽으로 이렇게 빼자. 여기서 터치로 할 수 있게. 그러면 RCA 케이블 같은 걸로는 통신이 안 되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TV에 연결할 때 문제가 돼요. 스피커 선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물론 얘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벌리기에는 충분한 길인데 생각해보세요. TV 가운데 밑에 얘를 놔? 아니면 TV 뒤에다가 얘를 놔? 안 보이게? 우퍼는 특히나 저역대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퍼는 옆에 사이드에 거기다 둬버리면은 가까이 있는 스피커는 괜찮은데 멀리 있는 스피커는 이게 짧아요. 물론 예전에 RCA 타입은 RCA 암수 그런 케이블을 하나 사서 연장을 하면 됩니다. 근데 자, USB-C는 연장이 될까? 검색해 보시면은 이런 거 쉽게 구할 수 있어요. USB-C인데 암수 그러니까 연장할 수 있는 케이블이거든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얘를 꼽고 잘 됩니다. 얘는 컨트롤이 없는 부분인데 컨트롤이 있는 부분 연장이 될까요? 뭐 연장선에 따라서 훨씬 더 길게 할 수도 있죠. 한 3m 돼 지금. 엄청 길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다 됩니다. 소리도 똑같이 잘 납니다. 제품 안에 연장선 하나 넣어주면 안 되나? 전류량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좀 두꺼운 요즘에 USB PD 충전까지 지원을 하는 스펙의 연장선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건 좀 전원선 있잖아요. 예. 또 글로벌하게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은 나라에 맞는 플러그가 다 들어있어요. 뭐 나라별로 그거를 다 분류해서 따로 거기 맞는 케이블을 넣어주는 인건비보다 그냥 에라 싹 다 때려 넣어주는 게 더 싼가 봐. 스틱4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파워 플러그가 이 디자인에 딱 맞게 동봉돼 있습니다. 스틱5는 이 디자인에 맞게 돼서 나오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얇은 거야. 직구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죠? 얇은 게 꽂으면 되긴 되는데 살짝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은 접촉이 안 좋아서 하면서 껐다켰다 하고 막 그러거든요. 물론 이게 다른 종류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 굵기에 맞는 거 들어 있는데 이 문제라기보다는 재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그런 재질의 아주 일반적인 건데 모양부터 좀 다르고 좀 고급스러운 재질이거든요. 물론 요거 써서 껴도 돼요. 기능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죠. 이게 좋은 거죠. 그래도 요 케이블 요거 진짜 이거 괜찮은 케이블인데 이거 컨셉에 맞춰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요런 거 하나를 덧대서 끼시면 돼요. 이것도 다이소 같은 데 가면 팝니다. 앞에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굵기의 플러그고 뒤쪽에는 얇은 것도 들어가요. 스틱 4, 5를 동시에 설치했어요. 폰으로 블루투스로 음악을 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스틱 4냐 5냐를 쉽게 바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의 처음 느낌은 일단은 4냐 5냐를 떠나서 저 이거를 리뷰 의뢰를 받고 처음에 4를 세팅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 디자인, 그러니까 패션 스피커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우퍼가 있다고 한들 저 작은 위성 스피커 저 두 개로 어떤 소리가 날까 도대체 제대로 된 소리가 나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하고 듣다가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하만카돈에서 야 진짜 사람들이 예쁘니까 사주는 거니까 우리는 계속 만들겠다라고 그건 아닐 거예요. 이거 진짜 눈 감고 들으면은 엄청나게 큰 스피커 두 개를 듣는 듯한 느낌이에요. 처음에 4를 세팅해서 들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와, 야 이거 진짜 물건이구나. 그런데 두 개 동시에 세팅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건 처음이거든요. 4 쓰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합니다. 5한테는 안 되네. 저역대는 비슷해요. 근데 중고역대를 동시에 4개가 동시에 담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3개가 중역대고
트위터를 따로 위에 뺐다 그랬잖아요. 이 고역대가 주는 상큼함이 차원이 달라요. 지금 4로 듣고 있는데 4도 괜찮아요. 근데 확실히 트위터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풀레인지 스피커 듣는 듯한 같이 나오는 느낌이죠. 중고역대랑 같이 섞여서 나오는 느낌이라면은 5 같은 경우에는 고역대가 확실히 구분돼 갖고 착착착 치는 소리가. 자, 5 같은 경우에는 요거 불빛 양이 음량이에요. 지금 절반 정도거든요. 이 정도 볼륨이어도 아파트에서는 저녁 시간에는 좀 힘든 볼륨입니다. 야, 이거 진짜 눈 감고 들으면은 저 스피커가 이렇게 작다는 게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진짜. 4, 5에 대한 비교는 여기까지 하고요. 블루투스도 되지만은 HDMI TV 연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지금 딱 보이시죠? 이게 위치가 좀 애매해요. 여기다 놓고 쓸 수는 없잖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장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 사운드 스틱 바로 잡았고요. 뭐 세팅할 것도 없어요, 이거. 예, 사운드 스틱 5 볼륨, TV로도 볼륨 조절 되고요. 고문 시켜보겠습니다. 고문. 자, 처음에 살짝 날라갔죠. 음원 포맷이 많이 다른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은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이런 거는 괜찮은데 441 같은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170 넘어가는 거 틀면은 앞에 싹 킥드럼 안 나오는 거는 얘가 문제가 다 문제지. 솔직히 모든 스피커 나오는 거 지금 다 문제예요. 얘 욕하면 안 돼. 수백만 원짜리도 이래. 기본 음질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작동성만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아까 블루투스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음원 스펙으로 봤을 때는 훨씬 좀 높은 스펙의 음원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유선이니까. 자, 넷플릭스도 한번 가보죠. 좋아요. 유튜브. 양희우 씨와 동의하기로 했는데요. 저 작은 스피커에서 얼마큼의 소리가 날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셨던 분 저뿐만 아닐 것 같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상상만 했던 소리하고는 많이 달라요. 정말 좋아요. 4와 5 차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플랫폼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 하만카돈 원 앱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고, 뭐 조명 세팅 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특히나 EQ 조절이 가능해졌다. 특히 우퍼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조금 저역을 내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훨씬 더 간편하게 소리 조절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5세대잖아요. 5잖아요. 처음에 나온 게 2000년, 99년이니까 2000년이라고 그랬죠. 26년 동안 5세대까지 진화를 한 거예요. 팍팍팍 이렇게 제품 내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1, 2년 만에 막 넘어가죠. 그 장기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소리를 발전시켜오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큰 회사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뭐 이거 사운드 스틱 개발팀이 6년 동안 개발해가지고 다음 거 이렇게 만들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꾸준하게 개발을 해서 그 다음 짝을 이렇게 꾸준하게 내놓는다는 거는, 물론 완벽한 품질은 없습니다만은 계속 안정화시키고 있다는 거고. 오늘 안 보여드렸는데 이게 투명색만 있는 게 아니라 검은색이 같이 나왔더라고요. 네, 완전 검은색은 아니죠. 검은 투명색. 굉장히 예쁠 것 같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 영상 찍으면서 궁금증 해소를 떠나서 놀라웠고, 좀 관심을 한번 가지셔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만카돈 역시 큰 회사입니다. 사운드 스틱스인데 그걸 한국에서 그냥 스틱이라고 하자. 사운드 스틱 5 리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파파였습니다.